자, 창의성 면접이 15년 하반기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뭐 정확하게 노출된 측면은 없는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삼성 면접 준비하셔야 되고, 그 PT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삼성은 모든 기업에 좀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진행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기업들이나 요즘 롤플레잉 면접이나 PT 면접장들에 가서 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연도 해보고 강의 관련돼서 시뮬레이션도 좀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느끼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주제를 받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구직자들은 그 자리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거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논리성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전공 PT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창의성 면접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 조금 있는 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말미에 면접장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배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 준비를 해요. 그럼 A4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접의 특징이 이제 노트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A4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면접관한테 제공이 되고, 다시 그걸 출력해서 여러분들 받은 상태에서 앉은 자리에서 면접이 진행돼요. 통상 지난 15년 하반기 때 보면 2대1 또는 이제 3대1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발표는 한 3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풀어보셨으니까 그 내용들 관련된 내용, 그 3분 정도 제가 발표를 듣고, 이 면접의 특징은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면접관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에서 쉽게 말해 좀 면접관이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디펜스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이 한 2가지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이공계들한테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내용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몇 년도에 예를 들어 인간이 쓰는 시력 보조 장치, 그러니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뭔지를 논해봐라. 단 바이오적인 접근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병이라고 해서 요즘 손주들을 보는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절염도 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몇 년도에 또 굉장히 완화됐다. 그 이유를 논해봐라. 근데 이제 주제어들을 줍니다. 이게 주제어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제어는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문제 보면 도찰 문제가 사라졌다? 근데 그런 거 냈는데 그때 가면 이제 페이퍼에 어떤 그 인쇄 기능 같은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촬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게 되면 면접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제어라는 건 결국 가이드라인이에요. 일정 부분의 테두리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문과들한테 많이 나왔던 건 2가지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상황이 상출된 둘이 충돌하는 상황일 때를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제안해봐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창의성 면접의 유형이 첫 번째는 어떤 결과를 주고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상황을 주고 그들 사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 유형, 한 2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소소한 변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창의성 면접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페르미 추정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컨설팅 회사라든가 구글 같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면접, 서울시에 맨홀 뚜껑이 몇 개 있을 것 같냐, 무슨 광주시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출제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유형이고 새로운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고,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창의성,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는 마세요. 논리력이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보면 느끼겠지만 창의성이 그다지 높게 좀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좀 논리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근본 면접이 진행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패션 쪽 지원하신 우리 이양 계세요? 네. 그러면
발표 제가 듣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